자, 여기 화면 봐주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양천중학교 사회교사 심하나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이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고전을 같이 함께 읽어보고 고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선생님들 소개하는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천중학교 교장 오경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선생님 이예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래 미술 선생님이신 김지영 선생님도 함께 이제 하기로 했는데, 네, 사정상 이번 촬영은 함께 하지 못하고 다음 촬영을 해서 제가 편집을 해서 아직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총 8권의 책을 함께 또 읽어볼 건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노인과 바다는 우리 청소년들도 쉽게 읽을 수가 있어서 첫 번째 책으로 먼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하필 고전인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고전은 문학의 역사에서 그 위치가 인정되는 작품을 말하고요. 아주 아주 멀리 뭐라고 해야 되죠? 선대가 쓴 아주 위대한 그 작품을 또 말하는데요. 가치가 굉장히 또 있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현대에 살지만 옛날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철학, 전통,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전을 읽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의 힘을 얻는다. 그래서 고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선정했습니다. 이 소설은 1952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1953년 퓰리처상을 또 수상했고요. 이 작품으로도 해밍웨이가 노벨문학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간단 명료한 문체가 돋보이는 작품이지만 자연의 장엄함과 위대함, 그리고 인간의 고귀함과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노인과 바다에 대한 소개글을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읽고 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이 노인과 바다의 소감을 짧게, 길게도 괜찮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저부터. 네. 네. 해밍웨이 작품 이제 여러 개 읽은 중에 사실 노인과 이 바다를 저는 한 40년 전, 제 20대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큰 공감을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은 후에 이 주인공 산티아고에게 아주 큰 박수로 그 응원을 보내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주인공 그 산티아고가 그 85일 동안 바다에서 그냥 홀로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을 버티고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노인으로 이렇게 접어드는 그 나이에 가까워져서 그런지 아주 이 부분이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소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예수님이? 네, 저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 이 모임을 안내받을 때 이 책을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학문적인 측면에서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 이제 쭉 읽어 나가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노인이 청새치를 잡고 그리고 몇 날 며칠 바다에 머물면서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견뎌내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견뎌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참 고민이 할 얘기들을 찾다 보니 걱정도 많이 되긴 했지만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밍웨이 하면은 그 수려한 문체, 간결한 또 문체를 처음으로 만든,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이라고 해요. 그 현대 작가 중에서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책에서 번역본이긴 하지만 이 책에서 나의 마음을 뒤흔든 그런 구절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주제와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닷가에 살아본 적이 없고 바다 하면은 이렇게 좀 두려운 생각, 그리고 바다에서 있는 그 생선의 이름들, 고기들의 이름들을 잘 그동안 이제 몰랐는데 이 책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이 굉장히 낯설은 이름들, 초록 바다거북이, 뭐 대모거북이, 해파리는 좀 들어봤죠? 뭐 꽃갈 해파리, 날치, 날개 다랑어, 뭐 청새치는 이제 주요 캐릭터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점이 참 특이하고 좋았고, 뭐 학생들이 만약에 이제 책을 읽는다면 더 그거에 관련돼서 깊이 있게 좀 파고들면서 그 각각의 그런 고기라고 해야 되나, 피쉬, 그 고기에 대한 나름 또 이렇게 그런 전문성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해밍웨이 작품이 뭐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누구를 위하여 죽느냐도 굉장히 심플한 이제 그런 작품이고, 이것도 한번 읽었을 때는 잘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쭉 읽었을 때. 근데 이제 두 번 이렇게 또 스킵해 가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이게 번역본이기 때문에 또 가슴에 이렇게 딱 와닿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영어면은 더 이렇게 와닿는데, 뭐 예를 들면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일 거야. 우리가 이제 고전으로 이렇게 읽히는 이유가 시대가 지나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그런 이제 가치적인 부분에서 이게 고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항상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는 그 나이가 돼도 그런 삶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참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누구는 지금쯤 뭐 하고 있을 거야. 여기도 계속 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이 시간에 사람들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때는 이제 라디오를 틀었던 시절이니까 TV가 아니고 뭐 인터넷이 아니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야구를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잡념도 생기고 다른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부러워하다가도 그게 빨리 이렇게 돌아오는 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잘못하다가는 고기밥이 되지.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러한 부분, 그걸 이제 독백으로 자주 그걸 읊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그 해밍웨이가 산티아고를 통해서 자기의 그 인생 철학을 항상 긍정적이고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러한 짤막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는 아주 유명하게 이제 알려져 있는 그 좋은 글귀가 있어요. 우리가 뭐 흔하게 알고 있는 이제 영어로는 A man can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 우리 사람은 man can destroyed, 파괴될 수는 있지만 not defeated, 패배되지 않는다. 이 말은 굉장히 이제 유명한 말이고 또 이 작품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남겨진 말 같은데 그 부분은 아주 저한테는 깊이 잘 알고 있었던 이 표현이지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말을 이렇게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뭐 흔들어 놓는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도 우리 사람은 이렇게 파멸될 수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패배되지 않는다. 이 말이 거기에 그냥 준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구절이라기보다는 이 주인공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연은 단순히 정복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물론 어업을 하고 있고, 어쨌든 생존을 위해서는 고기잡이를 해야 하고 고기를 이제 죽여야 하지만 물고기를 먹어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단순히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현재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필요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그 부분에서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얘를 이기고 정복을 하고 내가 얘를 꼭 잡아서 가고 뭐 이런 그런 대상이 아닌, 함께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잡아서 데려가지만 죽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대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함께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여기에 제가 어떤 페이지에서 읽은 건데, 바다는 여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바다는 여자 같다는, 그러니까 살살 달래야 된다. 정복이 아니고 달래야 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해밍웨이가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건지를 제가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숙제를 또 드렸잖아요, 미리. 이 책 읽고 뭔가 토론을 할 거리가 있으면 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고 제가 미리 숙제를 드렸는데, 제가 한번 논제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산티아고가 뼈다귀만 남은 생선을 끌고 이제 항구로 돌아오잖아요. 자, 그리고 잠을 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 이제 사자의 꿈을 꾸면서 이제 뭐 꾼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은 여튼 어떻게 보면은 뭐 물고기를 못 잡아서 왔잖아요. 결국엔 실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산티아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바다를 또 떠날 것이라는 거 암시하면서 이제 끝나는데, 선생님들은 만약에 내가 산티아고면 또 가겠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쵸. 또 고기를 못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뭐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이 바다는 그냥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곧 우리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다시 도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그 힘든 난관에 봉착이 돼도 또 내일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처음부터 이 청새치를 잡았고, 이 청새치가, 그러니까 밧줄은, 낚싯줄은 계속 풀려나가고, 이 상황에서 이 청새치의 무게를 배도 그리고 노인도 견뎌낼 수 없는데, 이걸 이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 이 기운이 빠질 때까지, 청새치가 기운이 빠질 때까지 과연 기다리는 게 맞는가? 그래서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런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나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실 밧줄이 끌려 나갈 때, 저기 처음 밧줄이 내 손을 타고, 그러니까 밧줄을 잠시라도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갈 때부터 손에 상처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마찰열이 엄청 날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쓸리는 게 아니라 화상도 있을 거고, 막 그 순간 처음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줄이 이렇게 쭉 쓸려 나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얘를 과연 내가 얼마나 잡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였다면 이 노인처럼 버티지 못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생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비추어 본다면 이 노인은 나갈 것 같아요. 이 노인은 틀림없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사실 저는 사실 나가지 않겠다. 고민이 몹시 많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 노인과 바다를 우리 청소년들이 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앞서서도 이제 우리 두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산티아고가
이제 청새치를 지키려고 그 사투를 이제 버리는 과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본인 무기도 사실은 엄청 빈약한,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흔한 몽둥이 같은 걸로 나중에는 그냥 머리를 탁탁 때려서 이렇게 물리치는, 아 내가 그만할 거야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 또 공격을 하잖아요, 상어 떼를. 그래 이런 과정에서 이제 보는 이제 그런 또 불굴의 의지,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높이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산티아고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우리 자연을 대하는 거, 고기라든가 해라든가 달이라든가, 우리 인간이 저 해와 달을 만약에 침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였다면 지금 해와 달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막 이런 또 상상력을 또 발휘를 하게 하는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의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의 6가지의 역량을 우리가 높이는 게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학생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아주 이런 게 좀 창의적인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자기 관리, 거기서도 이제 끊임없이 셀프 컨트롤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산티아고가 자기 아까도 앞서 얘기했지만 잡념이 들어요. 너무 지루하고 막 4시간씩 10시간씩 몇 시간씩 계속 그거, 뭐 나는 낚시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얼마나 무료하고 미동도 없은 때가 있잖아요. 책을 보면은 미동이 없이 그냥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 지리하고 그 긴 시간을. 그럴 때 딱 계속 들어오잖아. 이 시간에 딴 사람들 야구를 보겠지, 막 이런, 여기서는 계속 야구가 대표더라고요. 우리가 어른이고 아이고 이런 그 삶에서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오직 하나만 생각해야 돼. 이 노인이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딱 표현하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막 이럴 때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공부를 해야 되지, 뭐 수학 공부를 해야 되지, 사회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조금 시키는 차원에서 참 셀프 컨트롤하는 이런 것들이 자주자주 보였고, 자연과 해밍웨이의 이제 자기 철학이죠. 이런 그 살아있는 생물과 자기와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보여주는 따뜻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마디로 뭐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좀 닥쳐있는 무료하고 지루할 수 있는 이 학교에서 학습 과정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받아들일 때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특히 이렇게 남이 보면은 참 보잘것없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자기 존중감이 있잖아요. 우리 산티아고가 항상, 그리고 겸손하고 겸허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난관에 처해도 나는 절대 실망하지 않아, 나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혼자 독백으로 그것도 여러 차례 나와요. 혼자 그렇게 꿋꿋하게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저 교장 선생님의 추천사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과학적인 뭐 이런 것들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여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또 왔네. 네. 자, 오늘은 노인과 바다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도 노인과 바다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전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자, 8월달 건강 조심하고요. 무더위 조심하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8월달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할까요? 네. 안녕.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